학교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한동안은 사실은 이 욕심을 못 버리고 살았어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잖아. 근데 어느 순간 일상을 너무 놓치고 산다. 목표만 가지고 목표 의식만 가지고 사는 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의 오늘 행복을 행복하지 놓치지 않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네. 없는데. 늘 불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뿅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좀, 행복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놓치지 말고 일상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여기 오는 차 안에서 제자에게 또 하고 왔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몇 년 만이냐? 14년 만인가요? 얘는 뭐 하나 궁금하던 차에 우연히 네. 영화를 본 거야. 사랑이 무서워. 네. 그래서 그래도 꽤 큰 역이었잖아 그때는. 예, 영화 데뷔작인데 좀 정말 상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실력이 있었잖아. 그래서 네. 깜짝 놀래갖고 내가 어디서 많이 보낸 데만 했지 네. 너라고 생각을 잠시 못하고 네. 그냥 이제 그게 몰입을 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어떤 애가 나오는데 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애가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 네. 너무 반갑더라고. 나 있잖아 거기서 일어나서 들어갈 뻔했어. 반가워서. 교수님. 많은 일들을 펼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서 그냥 완전 네. 싹 그냥 한번 공개해봐. 시트콤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마주 연기 교습소. 시트콤은 웹툰 드라마로? 웹드라마는 그냥 말 그대로 웹에서만 드라마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제 TV 쪽으로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웹드라마로 감독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렇지. 감사하게 또 TV로도 틀어주셔가지고 그냥 또 드라마 데뷔를 하게 됐었고 원래는 계획이 감독을 해야겠다, 제작을 해야겠다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아하. 그리고 이게 영향력을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배우라는 직업이 그래서 좀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해서 역할들을 이제 고르고 있을 때 고르니까 사실은 쉬운 기회들은 좀 없는 거잖아요. 자꾸 놓치게 되고 고르게 되니까. 그렇지. 근데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되고 제작이 되고 시나리오 작가가 내가 된 원하는 거예요. 걸 하고 예. 싶다. 그 나도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진짜 마음껏 할 수 있게 돼서 그 감독 제작을 하게 돼서 이제 시트콤 이번에 제작을 하고 있고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쓰게 된 배경이 제가 그 오마주 연기 교습소 또 이제 대표가 돼서 연기를 직접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생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왜 혼내셨고 왜 더 쓴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데뷔의 기회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작품도 만들게 되고 연출도 하게 되고 가르칠 좋은 수 있게 선생님이시네. 되고 교수님 따라가긴 제가 아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일단은 현직 배우가 일단은 본업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카메라 이렇게 미팅하고 있어요 감독님들이랑. 그래서 다음 주도 바로 또 드라마 미팅이 있고 역할이 맞으면 할 건데 사실은 제가 요즘 더 역할에 대해서 고르기도 하고 누군가 보면 야 네가 아직 그 급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제가 요즘 정말 아이가 갖고 싶어요. 마침 3개월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몰디브, 아프리카, 체코 막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남는 거는 정말 생명이구나. 그래서 정말 아이에 그래서 대해서 생명의 존중함을. 예, 생명의 존중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이에 대해서 꿈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작품들을 좀 많이 해서 좀 좋은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본인이 이제 연기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이 역할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이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할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역할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하죠. 예전에는 좀 지금이라면 안 했겠다라는 작품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폭이 넓진 않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제가 직접 써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그 역할을 또
영상을 보시고 또 일반 공중파 드라마에서 또 캐스팅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막 목적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좋아서 그냥 아 중요한 거다 네. 이거. 내가 애들한테 그냥 사랑해라 그냥 맞아요. 좋아서 해라 그냥 좋아서 하는데 되어지는 것들. 근데 예전엔 반대였어요. 욕심도 많고 잘하고 있다. 어떻게든 이름을 좀 알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할 때는 더 안 되니까 일상도 파괴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무명 많지. 배우들이. 그걸 보기보다는 배우 지망생들은 TV를 통해서 화려한 것들을 많이 그렇지. 보니까 아무래도 꿈을 꾸는 것에 있어서는 뭐 공감은 하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역할에 집착을 하거나 인지도에 집착을 하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이 연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행복한지 너는 정말 행복하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 뭘 해도 그냥 난 내가 재밌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온 건데 제자들한테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네. 아니면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동안에 좀 행복할 수는 없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거잖아. 맞아요. 마음이 아마 조급하고 사실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저도 그랬지만 그게 좀 어릴 때는 어려운 것 같아요. 때가 있을 거야. 네. 근데 그걸 또 보게 해주시는 게 선생님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분명히 남을 거예요.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를 과정이 알 있어야 거예요. 되는 거야. 20대 때는 아무래도 방황의 시기니까. 그래서 저는 20대로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너 나랑 똑같구나. 그죠? 나는 30대로 돌아가고 싶거든. 왜냐면 30대는 진짜 안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 그냥 즐겼던 것 같아. 사실은 제가 오히려 항상 그거를 10대, 20대 애들한테 해주는 말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너무 없어서 제 나이의 소중함은 또 못 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이지.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네. 그냥 내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20대 때 방황했던 시절. 20대 욕심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학교를 8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래 다녔어? 아니 깜짝 놀랐. 아니 얘가 분명히 내가 그때 가르쳤는데 맞아요. 졸업이 12년도야.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하고 다시 재정을 벌어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래도 모자르니까 교수님들이 장학금을 또 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또 없으니까 또 이제 휴학을 하고 이런 것의 반복이었죠. 8년간을. 그리고 나와서도 그러면은 재정이 있었냐. 역할이 생각보다 배우는 단역 하나에도 사실은 수백 명이 달려들 가능성이 있고 오디션에 이제 경쟁자기도 하고 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죠. 단역에 맡았다 그러면 고작 단역이야? 근데 사실 어렵게 따내야 네. 되는데. 그때 속상했겠다. 맞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살아갔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누구 하나 굉장히 응원해주기보다는 TV에 언제 나와? 요즘 뭐 해? 요즘 어디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작품이 없을 때 배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또 겪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백수인가? 배우 지망생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도 의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웠고 사실 30대가 되니까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20대 때는 사실은 자기 명예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런 게 좀 그런 갈망이 있고 특히 저는 학교를 8년을 다닐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재정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고시원비가 없구나, 방세가 없구나. 이것의 일상인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내내, 뭐 2달 내내 하자니 중간에 오디션에 하루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디션 해야 되는 기회가 와도 뭐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늦게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예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오디션 한 번에 진짜 목숨을 걸든지 가난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연기자가 된 거네. 그 특유의 너무 강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력이라 하잖아.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다른 일이었다면 다른 거 해볼까? 생각할 법도 한데 연기는 저도 많이 놓지 못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저는 항상 이건 되게 감사했었던 건데
되게 예쁜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없었어요. 주인공을 하고 싶다라는 역할도 생각도 없었고. 그나마 참 불행 중 다행이다. 네. 보통 그 여자애들이 이쁜 역 하고 싶어서 더 슬픔에 빠지거든. 그게 진짜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배우에 비해서 너무 좀 심하게 안 내려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 특히 저 20대 때는 많은 배우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선택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배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자리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부르지도 않고 게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게 유명했던 게 야, 제가 선배님들이 이제 술을 사주신다고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은 저희 안성 내리에 있었죠. 되게 으슥했잖아요. 그래 알지. 비가 되게 오는 날인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가 으슥하니까 항상 식칼을 들고 나갔어요. 왜? 누가 저한테 해할까봐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는 그때 똘끼 충만했어. 그 똘끼 충만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지 않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 때는 또 혼자 참 맞네. 자취를 하니까 비계 밑에 망치를 두고 잤어요. 누가 아무튼 오기만 해도 죽여버린다 이러려고. 거기까지 으슥하니까. 너무 으슥했으니까. 근데 진짜. 선배들이 그래서 술 먹으러 나오라 그러면 제가 칼을 이렇게 들고 가서 네 선배님 이렇게 하면 이제 너는 칼집에라도 좀 넣고 다니든지 칼을 좀 야 너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가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분위기의 술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야 그래 마셔 야 우리 내일 더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자아자하는 남녀가 분위기인데, 없는. 근데 니 혼자 괜히 오버한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약간 이 남자가 나를 부른다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술자리를 가는 이 길에 봉변을 당하면 누가 나를 챙겨줄 것이 그래서 항상 칼자루를 들고 가면 이제 동기들이 이제 천으로 이걸 감아주거나 가서 연기 연습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혹은 거기서 어느 정도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어느 정도를 좀 올라가야 된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어떤 단체에 있어도 제가 가장 가난했어요. 저보다 가난한 사람 없었어요. 항상 장학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상은 항상 저였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 벌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 되게 치중하다 보니까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배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배우로서 내가 어떻게 이런 고민이 거의 저는 좀 없었어요. 이렇게 이거 하다 지금 보니까 알바하고 있는 친구들 진짜 확실하게 와닿겠다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가난은 저에게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연기를 언제 꿈꾸게 됐어? 중학교 2학년 때 미술을 하다가 그때도 너무 가난해서 미술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미술 돈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연극을 그냥 연극 동아리에 연극을 했는데 갑자기 연기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잘하나? 뭐야? 그럼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써먹으려고. 굉장히 실속 있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할 때도 원서비가 저한테는 너무 셌거든요. 저는 그거를 뽕을 뽑아야겠다는 그게 있으니까 수험장에 들어갔을 때 눈알이 거의 뒤집어졌죠. 난 이거 떨어지면 이게 지금 얼마가 또 나가야 될 것이며 재수하는 동안 또 연기를 배워야 되고 고시원비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쫙 계산이 되니까 여길 누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뭐가 됐든 절박하면 되는 거네. 예. 저 딱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도 제가 넌 기억될 수밖에 없어. 되게 재밌게 봐주셨어요. 되게 열정 있게. 그래서 연기가 너무 마력적이어서 그 매력도 인정을 하고요. 지나고 보면 다른 거를 생각할 타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근데 평생 연기해야겠다라고 제가 교수님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아르바이트로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가고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요. 마침 저희 학교 45기 라이언이라고 그 연예인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오빠가 무대에서 너무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만났던 오빠예요. 아는 오빠인데. 좋으시고. 예. 근데 같은 중대를 나왔는데 저는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잠깐만 나도 오디션을 볼까?
나도 하면 되잖아. 나도 중대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 저의 중대 나온 아이덴티티를 다시 찾고, 맞다, 나 중대잖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역시 그때 휴학했을 때였어요. 졸업도 아니고. 그래서 휴학했을 때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또 배우고,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보자. 하다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그 입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화과 선배님이 야, 너 너무 재밌다. 너 우리 단편 영화에 한번 출연해볼래? 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그게 또 연기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상 배우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걸로 여기저기서 이제 단편 영화 쪽에서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가 데뷔했죠. 삶에 치열했던 거네. 맞아요. 예. 살아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네. 그게 기특해서 주위에서 도움이 왔던 것 같다. 방법은 배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특히 요즘 연예인하기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웹 드라마 이런 게 생기면서 맞아요. 많이 문이 많이 열렸어. 문이 많이 열렸어. 그 케이블 TV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자기가 부지런하고 네.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는 오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각자 인생에서 멘토나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분들의 말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문화나 이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일 가장 전체를 보는 뒤로 보지. 예, 분들의 이런 말씀을 더 듣고 한다면 더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우리 여기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자기가 10년 걸려서 깨달은 걸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잖아. 네. 그거를 니네들은 5년이라도 단축하라고 가르쳐주는데 그 말을 못 맞아요. 알아듣는다고 뭐 막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진짜 아끼는 제자 중에 21살, 24살 있어요. 와, 근데 애들이 지금 그냥 말하면 들어요. 뭔가 나에게 좋으니까 말하겠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옷을 한 번은 너무 야하게 입고 왔길래. 근데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옷을 너무 그렇게 하고 오면 연기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딱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듣고 뭐 어떻게든 더 하는 말에 대해선 해오는 거를 보면 발전이 너무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아이들처럼 그동안 저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잘 듣고 더 잘 순종하고 더 한번 이걸 실행해보고 삶에 한번 이걸 실천해보고 나서 이게 맞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라고 했다면 이런 후회가 없었을 텐데 내가 이제 아린이를 보면서 이게 긍정의 힘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다들 지금 선생님들 지금 주위의 제자들이 거의 알바를 많이 하거든. 그런 거에 치여가지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절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포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20대 때는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고 정말 항상 고시원에 살 줄 알았고 20대에 저는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부족하고 그리고 어리고 넓게 보지도 못하고 삶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뭐 배우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작품 하나라도 단역이라도 하나 할 수 있을까? 항상 너무 불안정하고 내가 뭐 굶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항상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 30대 왔을 때 지금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누군가 많이 해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들었을까? 안 듣더라 진짜. 네. 그래서 20대 때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20대 때는 방황의 시기니까 네. 마음껏 방황해라. 네. 나는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네네. 1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면 20대 때는 방황의 시기니까 방황하고 있는 자기를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냥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 네.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걸 거머쥐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고. 야, 근데 웬만하면 포기했을 텐데 너도 의지가 대단하다, 야. 돈 벌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돈을 벌더라도 단편 영화를 해서 2만 원 기억이 나요. 단편 영화 찍고 2만 원 받고 뭐 3만 원 받고 진짜 많을 때는 8만 원이 기억이 돼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8만 원.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네 20대 때가 지금은 막 웃으면서 얘기했을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그래서 그 어떻게 고통 잘 견뎠어. 배우는 그래도 그 고통을 다 연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세요 20대 분들, 10대 분들. 아니 지금 왜냐면 알바하면서 네. 힘들게 하는 애들이 많거든. 네,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애들한테 즐겁게 하라 그래요. 그게 어떻게 즐겁냐? 이제 하기 싫은 일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차라리 그럼 굶을래? 라고 하면 아니요, 굶진 않을 거예요 하거든요. 저는 되게 아쉬운 소리 못하게 해요. 왜냐면 제가 좀 세게 살아와가지고. 배짱이 있는 거네. 네, 그럼 제가 봤을 땐 사실 그런 인물들은 어디 가나 불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뭐 이거 하나에도 감사하지 못할 거면 하지 마. 그럼 넌 배우 가서도 불평할 거 되게 많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대기실에만 있어봐도 촬영만 조금 미뤄져도 되게 불평하는 그치. 배우들도 많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꽤 예, 많고. 갑자기 촬영해야 되는데 비 온다고 해서 촬영이 내일로 취소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도 많고.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마, 이 작품. 그럼 해요. 작품을 하고 싶다고. 뭐야? 그리고 현장에 와서 책을 봐요. 아니, 집에서 책 보고 여기서 좀 교제도 좀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하면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러네?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너무 안 끝난다고 이제 대기를 오래 한다고 또 불평 불만인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러는 거죠. 아, 그럼 너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뒹굴뒹굴할 때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해! 그건 또 싫다는 거죠. 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은 사실은 감사해야지. 뭘 해도 불편이네.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행복을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감사 노트 쓰는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왜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냐면 저도 아르바이트 할 때 싫었거든요. 나 배우인데 집이 돈이 좀 많았으면 자존심이 좀 상하지. 맞아요. 나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더 이 시간에 오디션 보고 일했을 텐데 이 시간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제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찾았었어요. 왜냐면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 가난도 네. 네 꿈을 포기시키지 못한 거네. 지금도 남편이랑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느냐? 그건 또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습소에서도 그렇고 그 아프리카 그 영혼들도 그렇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들 월세비 내주는 그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재정이 많아지면 도울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제가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다. 오마주 교습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우리 아린이가 연기 지도를 아주 사람 냄새 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교수님 많이들 찾아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연기 지도 받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받은 사랑을 잘 전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대견해. 너무 대견해. 근데 사실은 지금에서 얘기지만 네. 그 칼에 네. 이거 천이라도 들어오라고 했던 그 얘기 나 들었어 그때. 맞아요. 삼겹살집 거기서 칼집도 안 들고 식칼 이만한 거 들고 다녔는데 저 때문에 많은 공포에 떠셨을 선배님들. 안성, 내리 선배님들과 우리 동기들 저희 이제 죄송하고요. 착하답니다. 칼을 망치 없고 네, 주방에서만 쓴다는 거. 네,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